절대 복숭아를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5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남편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복숭아를 2~3개씩 정성껏 깎아드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혈압에 좋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몸에 좋다는 과일을 남편에게 챙겨드리면서 얼마나 뿌듯하셨겠습니까? 우리 세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시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분이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마구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급히 병원에 달려가셨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랬습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쌓였습니다. 자칫하면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남편을 위해 드린 복숭아가 오히려 독이 됐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숭아가 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혈압약 드시는 분 계시나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어떠세요?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본인은 괜찮으시더라도 가족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하나로 그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복숭아의 놀라운 효능 3가지. 이건 여러분이 복숭아를 반드시 드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 3가지. 이걸 모르시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셋째, 복숭아 효과를 배로 높여주는 황금 법칙 3가지. 이대로만 하시면 비싼 건강기능식품 필요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심혈관 연구팀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28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복숭아의 첫 번째 효능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복숭아의 첫 번째 효능은 혈관을 청소해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것입니다. 혹시 뒷목이 자주 뻐근하시거나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신 적은요? 이 2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관을 오래 쓰면 안쪽에 물때가 끼고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물이 잘 안 흐르게 되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차곡차곡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심장이 피를 밀어내려면 더 세게 압력을 줘야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숭아 안에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이라는 성분이란, 원로몬이란 혈관벽에 끼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깨끗이 닦아주는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관에 고압 세척기를 쏘는 것처럼 혈관 속을 말끔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다시 말랑말랑해지고 혈액이 잘 흐르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심혈관 연구팀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를 매일 1개 이상 꾸준히 드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관 유연성이 평균 23% 더 높게 유지됐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확인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여름철에 복숭아 1개면 충분합니다. 시장에서 복숭아 몇 개 사오는데 얼마나 드나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2번째 효능입니다. 이 효능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 위험한 조합과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흡연하시는 분,
또는 가족 중에 담배 피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복숭아의 두 번째 효능은 몸속 독소를 밖으로 배출해주는 해독 효과입니다. 혹시 본인이 담배를 피우시나요? 아니면 남편분이나 아들이 담배를 피우시나요? 그분들 건강이 걱정되시죠? 우리 세대는 자식들 걱정, 남편 걱정에 내 건강은 뒤로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챙길 때가 됐습니다. 담배를 끊으시는 게 가장 좋지만 당장 끊기 어려운 분들에게 복숭아가 강력한 도움이 됩니다. 연세대학교 박광균 교수 연구팀이 오랜 연구 끝에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복숭아가 흡연자의 몸속에 쌓인 니코틴을 코티닌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라는 독소가 몸에 쌓입니다. 복숭아가 이 독소를 잡아서 소변으로 내보내주는 겁니다.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연구팀은 복숭아가 항암제 치료를 받으실 때 생기는 간과 신장 독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복숭아 과육 속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숙취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 기침과 가래를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동의보감에서부터 복숭아를 약용과일로 기록해온 것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옛분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하나씩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술도 드시고 담배도 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복숭아를 꼭 챙겨드리세요. 복숭아 한 개가 그분 몸속 독소를 자연스럽게 청소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효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숭아의 세 번째 효능은 면역력을 높이고 눈 건강을 동시에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감기가 자주 걸리시거나 몸이 쉽게 피로해지시지는 않습니까? 입안에 염증이 자꾸 생기시지는 않고요. 아니면 글씨가 예전보다 흐릿하게 보이거나 밤에 잘 안 보이는 느낌이 드시지는 않나요?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시다면 면역력과 눈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감기도 더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지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반변성이라는 질환 들어보셨습니까? 눈 중심부가 점점 흐려져서 결국 시력을 잃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황반변성 환자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 하나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예쁜 노란빛 보셨죠? 그 노란색이 바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거기에 루테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눈의 황반을 보호해줍니다. 면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 침입자를 막는 1차 방어선이 있습니다. 바로 점막입니다. 입안, 코 속, 기관지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이죠. 이 막이 건강해야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속으로 못 들어옵니다. 마치 집 현관문을 꼭 잠가두는 것처럼요. 복숭아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바로 이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백혈구를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에너지를 줍니다. 백혈구는 몸속에 침투한 병원균을 잡아먹는 군인 같은 존재입니다. 이 군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비타민C입니다. 복숭아 한 개로 눈도 지키고 면역력도 높이고 일석이조입니다. 비싼 영양제 여러 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통 과일 하나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복숭아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 칼륨이 몸속에 쌓인 나트륨, 쉽게 말해 짠기를 소변으로 밀어내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얼굴이 부으시는 분, 저녁이면 다리가 당기고 발목이 붓는 분들에게 복숭아가 아주 잘 맞습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 국물 좋아하시는 분, 외식 자주 하시는 분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 칼륨이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복숭아의 놀라운 효능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혈관벽을 청소해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둘째, 담배 독소와 니코틴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셋째, 면역력을 높이고 눈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이 3가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복숭아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큰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수원 어르신 기억하시죠? 정성껏 드린 복숭아가 남편의 심장을 위협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가족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신장병이 있는 분이 복숭아를 많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족분들께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숭아에는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게 이 칼륨은 붓기를 빼주고 혈압을 낮춰주는 고마운 성분이죠. 하지만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 들어주세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혈액 속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칼륨 같은 성분이 너무 많아지면 소변으로 내보내줍니다. 필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칼륨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다리 근육이 힘없이 축 처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멈추는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원 어르신의 남편분이 바로 이 고칼륨 혈증 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제때 병원에 가셔서 큰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신부전이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셨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은 복숭아를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드셔야 합니다. 내가 괜찮겠지 하고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조림 복숭아입니다. 통조림을 만들 때는 껍질을 벗기고 뜨거운 물에 끓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칼륨이 상당히 빠져나갑니다. 같은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조림 복숭아의 칼륨 함량이 생복숭아보다 훨씬 낮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도 통조림 복숭아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가 함께 있으신 분들은 통조림의 시럽에 설탕이 들어있으니까 혈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역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 선생님께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입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보양식이 있죠? 바로 장어입니다. 장어구이 드시고 후식으로 시원한 복숭아 1개. 완벽한 여름 식사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이 조합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장어 자체는 정말 훌륭한 보양식입니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장어에는 지방이 아주 풍부합니다. 영양은 좋지만 소화가 느린 이유가 바로 이 지방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숭아가 끼어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복숭아 속의 유기산이라는 성분이 지방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장어의 지방이 아직 소화되기 전에 복숭아의 유기산이 끼어들어서 소화 과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더부룩해지고 설사가 나고 심하면 구토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매실이나 자두, 살구도 복숭아와 같은 성질이 있으니까 장어와 함께 드시는 건 피하세요. 장어를 드셨다면 복숭아는 적어도 2~3시간 이후에 드시거나 아예 다른 날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조합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복숭아를 드시는 경우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매일 뭘 먹을까 고민이 참 많으시죠? 과일도 마음 놓고 드시지 못하시니까 여름이 와도 즐거움보다 걱정이 앞서시잖아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를 아예 못 드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복숭아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핵심입니다. 국제혈당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복숭아의 혈당지수는 28에서 56 사이입니다. 숫자 범위가 왜 이렇게 넓냐고요? 복숭아가 얼마나 익었느냐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렁물렁하게 잘 익은 복숭아는 소화가 빨리 되어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반면에 아직 단단한 복숭아는 소화가 천천히 되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껍질입니다. 껍질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당분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 단단한 복숭아를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권장 섭취량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도 복숭아는 작은 것 기준으로 2개, 백도 복숭아는 큰 것 기준으로 반 개입니다. 이 양을 지키시면 당뇨가 있으셔도 복숭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의 털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긴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껍질에 더 많기는 하지만 과육 속에도 존재합니다. 껍질을 벗겨도 알레르기 반응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드러기가 나거나 입술이 붓거나 심한 경우 심각한 알레르기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복숭아를 드시고 입 주변이 간지럽거나 따끔거리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은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증상이 있으셨다면 전문의를 꼭 찾아가 보세요. 자, 지금까지 위험한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신장병 환자분들은 칼륨 과다로 심장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둘째, 장어와 함께 드시면 소화장애가 생기니 2~3시간 간격을 두세요. 셋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단한 복숭아로 껍질째 소량만 드세요. 이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 내용을 모르시면 아무리 몸에 좋은 복숭아도 독이 됩니다. 가족 중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알려드리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복숭아의 효과를 배로 높여주는 황금 법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법칙. 언제 드실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보통 언제 드시나요? 식사 후에 후식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간식으로 아무 때나 드시나요? 사실 복숭아를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혈당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라면 식사 30분 전에 복숭아를 먼저 드세요. 복숭아의 식이섬유가 위 속에서 완충제 역할을 해서 이후에 드시는 밥의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걱정되시거나 붓기를 빼고 싶으신 분들은 오전 중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에 드시면 복숭아의 칼륨이 하루 종일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할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아침 식사 후 1~2시간 지나서 복숭아 1개 드시는 것, 이게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이내에는 과일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과일의 당분이 잠자는 동안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시면 식사 30분 전에, 혈압이나 붓기가 걱정이시면 오전 중에, 숙면이 필요하시면 저녁 식사 후 1~2시간 뒤에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황금 법칙. 어떻게 드실 것인가입니다. 복숭아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 껍질째 드세요. 알레르기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껍질째 드셔야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숭아 껍질에 털이 실어서 벗겨 드시는데 사실 그 껍질 속에 과육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소가 숨어 있습니다. 비타민C가 껍질에 더 많이 농축되어 있고 눈 건강을 지키는 루테인 함량도 껍질에 더 높습니다. 베타카로틴도 껍질에 더 풍부합니다. 껍질을 벗기면 이 소중한 영양소들을 다 버리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에 털이 거슬리시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복숭아를 잠깐 담갔다가 소금을 살짝 뿌려서 손으로 살살 문질러 씻으세요. 털이 대부분 없어집니다. 이렇게 깨끗이 씻은 다음 껍질째 드시면 복숭아의 영양소를 100%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 바나나와 함께 드세요. 이것이 오늘 알려드리는 꿀조합입니다. 복숭아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없애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복숭아의 아스파라긴산이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가라앉혀주고
바나나의 점액성 성분이 목의 염증을 진정시켜줍니다. 감기 초기에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날 때 이 두 과일을 함께 드시면 약 없이도 한결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A가 복숭아에도 바나나에도 풍부합니다. 둘 다 함께 드시면 면역력 높이는 효과가 배로 커집니다. 그리고 이 조합을 저녁에 드시면 더 좋습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우리 뇌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거든요. 잠이 잘 안 오시는 분, 새벽에 자꾸 깨시는 분들에게 이 조합이 천연수면제 역할을 해줍니다. 저녁에 복숭아 반개, 바나나 반개면 충분합니다. 돈 안 들이고 숙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 황금 법칙, 얼마나 드실 것인가입니다.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하루에 복숭아 1개, 많아도 2개까지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과일을 많이 드시면 당분 섭취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복숭아 1개에 대략 50에서 70칼로리 정도입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도 하루 1개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여기서 복숭아 종류에 따라 어떤 분에게 더 잘 맞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도복숭아는 아스파라긴산이 특히 풍부합니다. 간이 피곤하신 분,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또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황도복숭아는 당분 함량이 비교적 낮으면서도 비타민과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혈액순환과 몸의 활력을 키우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복숭아 고르는 법도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향기가 진한 것을 고르세요. 코를 가까이 대고 맡았을 때 달콤한 향이 풍부하면 잘 익은 겁니다. 둘째, 색깔이 고른 것을 고르세요. 한쪽만 빨갛고 반대쪽은 초록색인 것보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물든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것을 고르세요.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것이고 너무 물렁거리면 과숙된 겁니다. 보관은 직사광선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셨다면 드시기 1시간 전에 꺼내서 실온에 놔두셨다가 드세요. 훨씬 달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1개씩 감싸서 보관하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사오신 복숭아가 아직 덜 익었다면 사과나 바나나 옆에 놔두세요. 사과와 바나나가 내뿜는 에틸렌가스가 복숭아의 숙성을 도와줍니다. 하루 이틀이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철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제철 복숭아를 사서 껍질 벗기고 씨를 빼낸 다음 적당히 잘라서 지퍼백에 한 번 드실 분량씩 나눠서 냉동하세요. 냉동에도 비타민C나 칼륨 같은 주요 영양소는 80에서 90% 이상 유지됩니다. 겨울에 꺼내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숭아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복숭아씨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 글이 돌아다니는데 복숭아씨 속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드시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믿지 마시고 드시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숭아의 효능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클로로겐산이 혈관벽을 청소해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뒷목이 뻐근하신 분들 하루 1개 복숭아가 도움이 됩니다. 둘째, 연세대 연구로 증명된 것처럼 담배 니코틴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강력한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께 꼭 알려드리세요. 셋째,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비타민C가 면역력을 높이고 눈 건강까지 동시에 지켜줍니다. 위험한 조합 3가지도 잊지 마세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이 쌓여 심장에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장어와 함께 드시면 소화장애가 생기니 2~3시간 간격을 두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단한 복숭아로 껍질째, 학회 권장량 안에서 드세요. 황금 법칙 3가지도 기억하세요. 식사 30분 전이나 오전 중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껍질째 드시고 저녁에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1개, 많아도 2개까지만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복숭아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됩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이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서 복숭아 몇 개 사오시면 됩니다. 돈 안 들이고 건강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 세대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돈 벌어야 하느라 내 건강은 늘 뒤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가 됐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손주들과 건강하게 뛰어놀기 위해 오늘부터 복숭아를 올바르게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복숭아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하나씩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름 내내 복숭아가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건강 정보가 전해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세요. 가족 중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복숭아를 많이 드시다가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요.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봅시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